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 TV입니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기존의 전통적인 투자 방식인 기술주, 성장주 중심의 투자에서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가능한 배당주 투자로 머니 부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연 12%, 연 15%의 분배금이 지급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월배당 ETF의 4월 분배금, 특히 기초자산이 대표지수죠. S&P 500, 한국판 K슈드죠.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분배금 수익률을 한번 리뷰해보고 최근 이러한 조정장에서 갑자기 또 상승작으로 전환했을 때 회복력이 가장 좋은 ETF는 어떤 ETF가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문의를 해주셔서 여기에 대한 내용과 특히 우리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 슈드 배당 성장주의 배당 수익률이 기존의 3%대에서 이번에 4%까지로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하기에 좋은 시점인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는 영상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배당 커버드콜 ETF 기초자산 S&P 500 지수입니다. 대표적인 11개 섹터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들께서 그 국내에서 그 월배당으로 많이 하고 있는 커버드콜 ETF 종류 중에서 살펴보면 먼저 코덱스, 미국 S&P 500 데일리 커버드콜 OTM 같은 경우는 역시 기초자산이 S&P 500이고 데일리 옵션으로 비중을 조절하고 있고 특히 핵심은 뭡니까? 네, 적극적인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OTM 전략을 쓴다는 거죠. 1%. 그리고 환 노출형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한투에서 나온 에이스 미국 500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이에요. 이거는 합성이라는 패시브 전략을 가져가면서도 일정 부분 약 0.7%의 OTM 전략을 쓰고 있는 게 그 코덱스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월중 배당입니다. 그 다음에 신한에서 나온 소울 미국 500 타겟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액티브죠.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펀드 매니저의 전략적인 운용 전략이 포함되고 있다. 그래서 목표 분배율을 월 1% 초과 달성으로 딱 고정시키고 액티브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거 미래에서 나온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전략은 아주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타겟 커버드콜 뭡니까? 목표 분배율을 딱 10%로 고정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콜옵션 매도 비중도 10%로 고정을 딱 시키고 그러면 약 90% 정도의 기초자산 상승률을 쫓아가고 있다는 이제 또 장점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네 가지 각각의 특징이 있는 커버드콜 ETF 최근 1개월 4월 수익률은 어땠습니까? 한번 볼까요? 기초자산 S&P 500 지수 타이거 S&P 500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S&P 500 같은 경우는 연고점이 올해 6,100까지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 상당한 조정을 받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21%까지 빠졌죠. 최근 1개월 수익률만 해도 마이너스 4.5%입니다. 하지만 커버드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OTM 전략이든 또는 뭐 ATM 전략이든 아니면 뭐 타겟이든 고정이든 액티브든 역시 하락장에서는 다 기초자산과 마찬가지로 역시 하락장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6%, 7.8%. 그 다음에 액티브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47. 그나마 타겟 커버드콜을 그 목표 분배율을 고정시켜서 그 기초자산 상승률을 90%까지 쫓아가게 만든 그 타이거 상품이 그나마 선방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최근의 시장상이 어때서 그렇습니까? 최근의 시장상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 조정장, 특히 하락장을 맞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S&P 500 지수 같은 경우가 조정장이 들어가고 나스닥도 또 27%까지 빠지는 약세장, 베어마켓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되지 않았던 트럼프 2.0 이기 정부 같은 경우도 특히 외환시장, 달러 인덱스가 104에서 100까지 떨어지고요. 특히 장기 국채, 그동안 자랑으로 여겼던 연초에 4.8%까지 올라갔던 미국채 10년물 국채를 얼마 전에 4.1%까지 내렸다고 이렇게 좋아했지만 이 장기 국채가 한 달 사이에
50bp가 올라가면서 4.5%까지 금리가 상승하자 결국은 손을 들었죠. 예, 이렇게 장기 국채가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특히 그 신용 리스크,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또 10년물 금리의 기본이 뭡니까? 그 미국이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또 엄청나게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안 그래도 관세를 통해서 물가 반등을 막아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또 재반등될 수 있다는 그런 허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분들이 또 리세션이 오는 게 아니냐 그런 아래 공포를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 정부도 결국은 어떤 조치를 쳤죠? 아시다시피 상호관세 중국만 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90일 상호관세를 유예시켰고 보편관세로만 10%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또 미국 자국 내 기업에 또 이렇게 실적이 많이 또 영향을 받는다 해서 특히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PC, 컴퓨터라든가 그다음 반도체 메모리칩 같은 경우는 또 관세에서 면제 조치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까지 치솟았던 빅스 지수, 그 변동성 지수가 최근에 그 30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가 통상 60까지 치솟으면서 갑작스러운 조치로 30까지 떨어진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 60에서 30 아래로 떨어졌고요, 순식간에.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도 3월 초에 약 60까지 치솟았던 그 빅스 변동성 지수가 한 달 반이 지난 4월 중순에 30 아래로 떨어진 경우가 우리가 봤었죠. 이 경우가 통상 지금 생각하면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되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의 바닥 근처까지 그 언저리까지 오지 않았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커버드콜 ETF 전략도 아주 다 다르죠. 똑같지만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그래서 옵션 전략을 우리가 보통 1세대 커버드콜 그래가지고 콜옵션 매도 비중을 100%로 해서 분배금 제원만 제일 높게 평가했던 게 ATM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2세대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먼스리 위클리 전략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3세대로 넘으면서 타겟 커버드콜, 또 고정 커버드콜, 그 다음에 데일리, 제로데이 옵션 여기에 또 최근에는 OTM 상방을 열어놓고 수익 자본 차익 그 분배금 제원뿐만 아니고 자본 차익도 최대한 극대화하겠다. 그런 외가격 전략을 써서 0.7% OTM, 1% OTM 전략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ETF를 선호하십니까? 하지만 이 월배당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도 특히 이렇게 박스권에서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ATM 전략, 그리고 또 뭐 타겟 전략, 고정 전략, 먼스리 전략 다 비슷합니다. 상승장에서는 OTM 전략이 제일 낫겠죠.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ATM 전략이면서 먼스리 전략이 가장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격히 하락했다가 또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가 있죠. 이번 달 같은 경우도 4월 9일인가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하루에 저도 처음 봤습니다. 12%까지 올라갔고요. S&P 500 지수가 하루에 9.5%까지 올라간 날이 있었습니다. 이때 일반 ETF와 달리 이 커버드콜 ETF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를 한번 보니까 요 네 번째 그 미국 타겟 커버드콜이 가장 좋았어요. 이거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옵션 비중을 딱 10%로 고정시키고 기초자산 상승률의 90%까지 쫓아다 보니까 S&P 500 그 타겟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그 S&P 500 지수가 9.5% 올라갔을 때 약 9%까지 쫓아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이 OTM 전략을 쓰는 ETF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문제예요? 이 콜옵션 분배금을 15%로 이렇게 높게 주려고 어떤 경우는 비중을 조절했죠. 하루짜리 옵션을 매일매일 파는 게 아니고 뭐 하루에 50%, 100%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나머지는 이 OTM 전략으로 커버를 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S&P 500 지수가 1%까지는 쫓아가지만 이렇게 10%까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나머지를 쫓아가지 못하는 그 한계를 이번에 한번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ATM, OTM 또 고정 타겟이 다 다르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많이 시장을 보시면서 많이 느껴졌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합성형 ETF 같은 게 있죠. 합성형 ETF 같은 경우는 그 운용사에서 증권사에서 그 나온
그 지수와 수익률을 그대로 복제합니다. 수합거래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비용은 조금 더 발생할 수가 있지만 그 안정적으로 운영은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합성형 ETF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외국 납부세 공제 배당받게 되면 15% 과세하는데 이게 적용해서 배제되기 때문에 특히 일반 계좌에서는 매매 차익과 옵션 프리미엄이 과세되지만 연금 절삭 계좌에서 활용하신다면 그러니까 합성형 ETF를 담으신다면 배당 소득도 2연, 분배금, 옵션 프리미엄도 2연, 또 매매 차익도 모두 과세 이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과세 이연 전략과 재투자 전략 그렇게 되면 당장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금소세라든가 건보료에도 제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도 한번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월배당 커버드콜 ETF 기초자산 예, 한국판 슈드죠.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슈드 같은 경우도 여기 타미당 2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타미당 3호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에서 나온 이제 저희는 이제 코미커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전략 또 여러분께서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한번 1개월 수익률을 볼까요? 슈드가 약 6.5%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타미당 2호 같은 경우는 여기 먼스리 옵션을 전략을 쓰기 때문에 통상 기초자산의 한 60% 정도는 쫓아가면서 요 40%로 그 시장에 좀 방어가 돼야 되는데 생각만큼 방어가 좀 약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타미당 3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나마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월배당 ETF 같은 경우는 이 코덱스에서는 배당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가 가장 하락장에서 원지수보다도 회복력이 강했다. 즉 맷집이 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슈드 같은 경우가 한 6% 이상 빠졌지만 이 미국 배당 커버드 콜 ETF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기초자산 상승 기초자산이 슈드가 아니에요. 뭡니까? 역시 비슷하지만 그 디보라는 ETF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배당 성장주를 갖고 있으면서 슈드와 차이점은 약 20% 정도의 커버드 콜 전략을 쓰기 때문에 제피랑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또 액티브 전략을 쓰다 보니까 특이하게도 배당주만 담는 게 아니고 우리 VO, 스파이 같은 뭡니까? S&P 500 지수까지 합쳐서 약 35% 정도 비중으로 담고 있고 나머지 대표적인 헬스케어라든가 금융주 비중으로 배당 성장주 중심으로 담고 있는 액티브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보가 최근 한 달 동안 마이너스 0.75 정도밖에 안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하락장에서 회복력이 좋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 시장의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주가는 하락해서 기분이 나쁘죠. 하지만 배당주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예, 배당률이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슈드뿐만 아니고 슈드도 작년까지는 한 3.6% 정도의 배당률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4.1%까지 올랐었고요. 그럼 여러분께서 많이 하고 있는 뭐 리얼티 인컴 주식, 리츠 주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이자 같은 헬스케어 주식도 배당률이 많이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상황이 변동성이 커질 때 통상 분배율과 분배금은 오히려 순간적으로 또 커질 수도 있습니다. 왜? 분배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목표 분배율을. 보통은 그 분배 금액이 있죠. 그달의 분배 금액을 일좌당 분배금을 뭘로 나눕니까? 그 기준일, 월중 배당이면 15일, 월말 배당이면 30일 날 그 NAV, 순자산 가치로 나누죠. NAV 같은 경우는 통상 그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분배금을 합산시키고 여기에 어떤 비용이라든가 보수를 차감하고 그달에 발행한 그 좌수를 나눈 기준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보통 분배금과 분배율이 변동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런데 참 특이하게 그 이번 달 그 코스피 200 지수와 국내 고배당 금융지주에 이렇게 많이들 투자하시는데 그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난번에도 그 코스피 200이라든가 기초자산이 금융지주 그다음 통신주 같은 국내 고배당 같은 경우는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예요. 하지만 최근에 이번에 3월 결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에 그 옵션 프리미엄은 좀 줄어들고 오히려 배당 수익이 한 7, 8% 정도 올라가면서 배당으로만 대부분의 목표 분배율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국내를 기초자산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그 배당 때문에 그 과세에서 제외되지 못하고 과표 기준 가격의 약 70% 이상
세금을 과세하게 됐다. 특이한 사항이죠. 이번 3월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도 이 시장의 변동성과 일치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슈드라고 하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4% 정도의 배당률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 배당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모아가는데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 슈드의 장점은 리밸런싱이죠. 우리 S&P 500 나스닥과 더불어 보통 3월 중순에 연간 리밸런싱을 하는데 그동안 수익률이 안 좋은 거, 특히 그 10년 이상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고 배당금이 또 오히려 성장하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시총이 한 5억 달러 이상 기업들 중에서 3개월 평균 거래량, 하루 거래량이 얼마죠? 한 200만 달러가 맞추는 그런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는 기업들을 이렇게 새로 편입하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퇴출하는 그런 리밸런싱 전략을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ETF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ETF의 기초자산이 보통 슈드나 이런 디보 같은 경우, 옵션의 기초자산은 또 반대로 다우지수인가요? 아니죠. 콜옵션 매도했을 때 옵션 기초자산은 통상 S&P 500과 이렇게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안 그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데 기초자산의 불일치로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왜냐하죠? 그 콜옵션 매도했을 때 이 옵션의 기초자산 가격이 너무 S&P 500 지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그 손실을 발생해요. 그럼 그 손실분은 어떻게 메꿔야 되죠? 원 ETF의 기초자산 슈드나 디보 이런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수익률이 아웃퍼폼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평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보다는 그 다우 지수,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그 수익률이 지금 하락장에서 덜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평가 가격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올 하반기나 그래서 작년 2023년이나 2024년처럼 S&P 500 지수가 이런 슈드나 디보, 미국 배당 다우 지수보다 더 아웃퍼폼할 경우에는 월배당 ETF의 평가 가격은 생각만큼 더 잘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게 기초자산 불일치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금 계좌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올해 해외 ETF,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되면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해서 15%, 지금까지는 환급을 해줬는데 국세청에서 이제 환급을 안 해주죠. 그래서 15% 징수하고 세금을 떼고 재투자되기 때문에 과세의 연이라는 큰 메리트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게 되면 약 3.3에서 5.5% 연금소득세를 떼다 보니까 이게 이중과세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타미당 2호 같은 경우는 통상 배당에서 3%, 콜옵션 매도를 통한 옵션 프리미엄에서 7%로 해가지고 목표 분배율을 이렇게 10%로 맞추고 있는데, 이런 경우 배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원천징수가 되고 옵션 프리미엄은 이연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죠? 연금 계좌에서 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담는 분들의 숫자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게 싫으신 분들은 일반 계좌에서 이렇게 월배당 커버드콜 ETF나 아니면 직접 슈드를 직투하시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또 오늘 영상은 또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4월달 월배당 커버드콜 ETF 중에서 기초자산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 지수에 대한 분배율과 수익률을 한번 알아보는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항상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또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